우주에서 맨몸으로 점프하며 음속을 돌파한 사람,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윙스트 플라이어, 활화선에서 타는 스노보드, 높이 날아오르는 BMX, F1 그랑프리, 그리고 저 멀리 하늘 위를 나는 비행기들까지. 이 장면들에는 늘 하나의 로고가 따라붙습니다. 붉은 황소, 그리고 강렬한 태양, 레드불. 우리에게는 에너지 드링크로 익숙한 이 브랜드. 정작 공식 유튜브를 보면 이상하게 음료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 끝없이 등장하는 건 모험, 도전, 속도, 그리고 한계를 넘는 사람들. 그래서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이거는 음료수 회사일까? 아니면 스포츠 미디어 기업일까? 이전에 없던 독특한 마케팅으로 2024년 한 해 무려 126억 캔을 팔아치우며 카페인 음료의 왕좌에 오른 그 브랜드, 레드불. Gives you wing. 레드불, 날개를 펼쳐줘요. 오늘의 바이스토리, 레드불입니다. 창립부터 현재까지 1000억 캔 이상을 판매한 세계 최고의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에너지 드링크 시장도 없던 시절 아무도 이런 음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데 레드불은 한 남자의 비행 중 피로에서 시작됐습니다. 1982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케터 디트리 마테스치. 그는 독일 치약회사 블렌덴에서 해외 마케팅을 하며 출장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늘 피로했고 시차에 시달렸죠. 태국 방콕 출장에서 똑같이 시차에 시달리고 있던 중 우연히 한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크라팅탱.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바카스 같은 음료인데 태국에서는 트럭 운전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피로회복 음료이고 태국 내에서 인기는 엄청난 음료였습니다. 이걸 한 모금 마신 그는 시차 피로가 놀랍게도 싹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이거다! 유럽 음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느낌의 돈 냄새를 맡은 그는 잘 다니고 있던 고연봉의 직장을 때려치고 이 음료의 제조사 대표였던 찰레움 유비디아를 찾아갑니다. 마테시치는 바로 찰레움에게 제안합니다. 크라팅탱을 리브랜딩해서 국제적으로 출시하여 유럽 소비자에게 판매하자. 찰레움은 흔쾌히 동의했고 이렇게 1984년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레드불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합니다. 회사 경영은 마테시치가 전적으로 맡으며 크라팅탱을 가지고 오스트리아로 돌아와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맛이 너무 강해. 이거 약 아니야? 에이, 냄새가 왜 이래? 특히 태국에서 크라팅탱은 중장년 남성 노동자들이 마시던 제품이었지만 자양강장제가 없던 오스트리아에선 그 이미지가 너무 이질적이었습니다. 병 색깔도 갈색인 게 유럽인들에겐 이게 음료수로 보이지 않고 약으로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당시 오스트리아 식품 당국은 이건 음료로 분류할 수 없다며 판매를 반려하기도 했죠. 하지만 마테시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3년 동안 마테시치는 유럽에 어울리는 새로운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탄산이던 음료는 톡 쏘는 탄산을 더해 훨씬 상쾌해졌고 설탕을 더해 단맛까지 추가했습니다. 중장년 중심이던 타겟은 도전적이고 자유로운 20대 청년으로 재설정되었고 약처럼 보이던 병 이미지도 강렬한 파랑과 은색의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렇게 1987년 오스트리아에서 정식으로 레드불 음료가 출시됩니다. 자, 이제 회사도 창립했고 음료도 유럽인들에게 맞게 만들었으니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의 비서와 6명의 영업팀으로 구성된 작은 회사, 그리고 마케팅 예산이 매우 적었던 레드불은 다른 음료 회사들처럼 비싼 TV 광고나 정교한 캠페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테시치는 보다 창의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마케팅법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내에서 영향력 있는 대학생들에게 돈과 레드불을 주고 파티를 열게 하고 미니 쿠퍼에 커다란 레드불을 달고 캠퍼스 주변을 운전합니다. 그리고 대학 주변에 레드불 빈캔을 일부러 쌓아두며 사람들이 마시고 간 흔적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쌓인 빈캔을 보고 이미 엄청난 유행하고 있는 음료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이 레드불에 술을 타먹는 게 유행처럼 번지며 엄청난 입소문을 타며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그의 마케팅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고 레드불은 첫 해 100만 캔 이상을 팔아치우며 전례 없는 성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기세는 멈추지 않고 다음에는 200만 캔을 팔고 3년 차에는 400만 캔을 팔며 레드불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 수요를 따라잡을 만큼 캔을 생산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TV 광고와 같은 주류 광고에서 코카콜라, 펩시와 같은 브랜드와 경쟁하는 것은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이었습니다. 스포츠를 후원하는 것으로 다음 마케팅 방향을 잡았지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스포츠를 후원하는 음료 브랜드가 많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굵직한 메이저 대회를 후원해왔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마운틴바이크, 스노보드와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겼던 마테시치는 레드불의 각성과 인간 한계 돌파를 도전과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카테고리를 연계하여 젊고 위험하고 자유로운 스포츠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는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레드불은 후원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992년 자사의 이름을 건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레드불 플루그탁을 런칭합니다. 이 대회는 사람들이 자작 비행체를 만들어 호수 위에서 뛰어내리는 대회입니다. 아니 저도 사실 이 대회 영상을 쇼츠로 봤는데 실제로 이게 심사 요소 중에 창의성하고 쇼맨십이 있어가지고 특이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퍼포먼스 하면서 다이빙하는 게 엄청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다 보면 멈추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대회는 현재까지 누적 참가자 수가 수천 팀 이상이고 누적 관람객이 1000만 명 규모로 레드불의 대표적인 이벤트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에도 크래시드 아이스, 엑스파이트, 램페이지 등 다양한 자체 대회와 이벤트를 개최하며 전 세계로 확장해 갑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마케팅을 넘어서 레드불만의 문화, 레드불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불의 정신인 도전과 한계 돌파의 정점을 찍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바로 스트라토스 프로젝트. 레드불이 무려 7년이라는 시간과 4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기획한 프로젝트로 고도 39,000m까지 사람을 올려 그곳에서 낙하산 하나로 자유낙하하는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주인공은 오스트리아의 스카이다이버 펠릭스 바움가르트너. 그는 레드불의 마크가 새겨진 우주복을 입고 성층권에서 자유낙하하며 세계 최초 자유낙하로 음속을 돌파합니다. 이 미친 도전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브랜드 컨텐츠가 됩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같은 화면을 보며 레드불이라는 브랜드가 강하게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후 레드불의 매출은 13%나 증가하게 됩니다. 저도 이걸 유튜브에 떠서 봤는데 와, 중간에 다이버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기절해서 마음 졸이며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이걸 해낸 다이버나 기획하는 레드불이나 둘 다 좋은 의미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보를 통해 레드불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됩니다. 더 이상 음료 회사가 아닌 도전을 파는 브랜드, 자신의 한계를 넘고 싶은 모든 사람의 날개가 되어주는 브랜드로 거듭난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브랜드 로고만 노출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힌 선수들을 응원하는 걸로는 그들의 세계관을 완성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레드불은 직접 뛰기로 합니다. 2005년 레드불은 오스트리아 축구팀 SV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단주가 되는 걸 넘어서 팀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레드불 찰츠부르크. 황희찬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름, 엠블럼, 유니폼, 심지어 창단 연도까지 바꾸자 현지 팬들은 전통을 지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아예 SV 오스트리아 찰츠부르크라는 이름으로 새 팀을 만들고 하위 리그에서 다시 시작하는 재창단 운동을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레드불은 자금과 스포츠 마케팅 역량을 총동원해 팀을 오스트리아 최강팀으로 키워냈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 선수 이적 수익 등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축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MLS 소속 뉴욕 메트로스타스를 인수한 뒤 뉴욕 레드불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심지어 홈 경기장도 레드불 아레나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초반엔 정통을 무시한 기업 마케팅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실제 구단 운영과 성과로 이를 뒤집고 MLS의 대표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드불은 지상 최대 스포츠 중 하나인 F1 레이싱 팀까지 인수합니다. 기존 제규어 레이싱 팀을 인수해 레드불 레이싱이라는 이름의 포뮬러 1 팀을 출범시키죠. F1이 어떤 곳입니까? 페라리, 맥라렌, 메르세데스처럼 럭셔리 슈퍼카 브랜드들만 뛰는 무대. 단순한 자동차 경주가 아니라 기술력이라든지 자본력, 브랜드 명성이 격돌하는 지상 최대 모터스포츠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동차 한 대도 만들지 않는 에너지 드링크 회사 레드불이 이 무대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뛰어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 그저 홍보용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2010년 레드불 레이싱은 F1 월드컵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무려
4년 연속 월드 챔피언이라는 기록까지 세우며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팀으로 등극합니다. 아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찌, 샤넬 이런 패션 시장에 다른 분야의 브랜드가 들어와서 짱 모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레드불은 음료수로 시작해서 컨텐츠 기업, 스포츠 구단주,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의 날개가 항상 가볍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한 캔당 카페인이 약 80mg이고 당류는 무려 27g, 그리고 각성 효과를 주는 타우린, 카페인이 혼합된 음료는 특히 심장이 약한 사람이나 청소년에게는 그리 가벼운 한 모금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과 유럽에선 레드불을 마시고 심장박동 이상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랐고 몇몇 국가는 실제로 레드불 판매를 일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1996년부터 12년간 레드불 판매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했죠.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폭탄주 문화, 레드불에 보드카를 섞어 마시는 이 유행은 숙취는 덜하고 정신은 맑아진다는 착각을 줬고 카페인과 알코올이 동시에 신경계를 자극하며 심장마비 위험까지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에너지를 상징하던 그 캔은 어느 순간 경고 문구를 붙여야 하는 음료가 되었고 일부 국가에선 미성년자 판매 제한 논의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이에 정면 대응합니다. 먼저 유럽 내에서 각국의 보건당국과 협력하며 성분 안정성과 과학적 검증에 집중합니다. 논란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수십 건의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제출했고 EU 식품안전청은 레드불이 적정량 내에서는 일반적인 식이음료와 다를 바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 판매 금지가 해제되며 레드불은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9월 이번에는 태국에서 레드불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립니다. 창업자의 손자 보라인 유비디아는 음주와 약물에 취해 람보르기니를 몰다가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 직후 해외로 도피했고 무려 8년간 한 차례도 처벌받지 않은 채 전 세계를 누비며 호화 생활을 이어갔죠. 이 사건은 부유층의 자식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상징처럼 여겨서 현지에서 레드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창업자 찰레오 유비디아는 사건 발생 몇 달 전인 2012년 3월에 사망했고 사건의 당사자인 보라인 유비디아는 레드불 본사의 지분이나 경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 입장을 레드불 인터내셔널 측에서 빠르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의 불매운동은 일시적이었고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레드불의 글로벌 판매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여전히 전 세계 170개국에서 매년 90억 캔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에너지 드링크 1인자 기업인 거였죠. 레드불은 캠퍼스 파티에서 시작하여 익스트림 스포츠 그리고 성층권을 넘나드는 도전까지 하며 기존 음료 브랜드가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레드불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새로운 소비와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브랜드가 되었고 출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누적 1000억 캔 이상을 팔아치우며 현재까지 왕좌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시면 날개가 달릴 것 같은 음료 레드불 gives you wings. 오늘의 바이스토리 레드불이었습니다.